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수업, 첫 페이지는 108페이지부터 할 겁니다. 자, 고구려와 수의 전쟁 부분입니다. 고구려 수의 전쟁. 그 전쟁에 있어서 수 다음에 이제 고구려와 당과의 또 전쟁이 또 이루어질 겁니다. 내용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108쪽 고구려와 수의 전쟁 배경 보겠습니다. 수나라가 돌고를 분열시키고 세력을 확대하자 고구려는 말갈군사 10,000명을 보내 여수지방을 선제 공격했다. 예, 이게 지문이 끊임없이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 별표를 한 3개 정도 하겠습니다. 고구려는 말갈군사 10,000명을 보내 여수지방을 선제 공격했다. 결국은 고구려군하고 연합작전을 펼쳤다고 보시면 돼요. 예. 선제 공격했다. 누구를? 수나라를. 어느 시기? 네, 이때 영양왕 때입니다. 수가 중국을 통일했잖아요. 그죠? 수가 중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했다. 왜? 그네들의 전력은 어느 정도일까 한번 테스트 해봤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수 문제가 30만 대군을 동원하여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예. 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수 양제가 있어요. 예. 30만 대군입니다. 엄청난 거죠, 30만도, 그죠? 30만 대군을 끌고, 침입해 왔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뭐, 홍수라든가 질병 이런 걸로, 실패했다. 자, 실패하고 난 다음에 수 문제가 이제, 고구려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고구려 공격이 쉽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수 문제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그 왕자로, 태자로 책봉된 애가 그의 아들인데 나중에 수양제가 되죠. 근데 그 수양제는 수 문제 아버지의 이어왔던 고구려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좀 반감을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들인 아버지를 수양제가 수 문제를 죽여버려요.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폐륜이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 암살해버리고 본인이 직접 그 황제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그게 수양제예요. 이게 이제 113만 대군을 만드는 거예요. 네, 113만 대군 끌고 고구려에 침입했다고 보시면 돼요. 정규군이 113만 대군이라면 그 뒤에 노역부대 우리말로 하면 일품군이 해당되겠죠. 전쟁이 났을 경우 뒤에 곡식을 운반하는 사람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전쟁에서 대부분 소모품이 있죠. 전쟁에서. 그죠? 물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운반하고 이동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게 200만이거든요. 기록상에. 그리고 우리 역사상 중국 애들이 100만 넘는 인구가 우리나라를 공격한 것도 이때가 처음이에요. 이게 113만이에요. 이게 수양제예요. 30만은 수문제예요. 구분하셔야 돼요. 일단 수문제, 수양제 구분해야 되겠죠? 잊어먹지 않는 방법은 30만보다는 113만이 훨씬 더 많죠. 그죠? 양이 되게 많네. 113만. 양제입니다. 수양제입니다. 이렇게 수문제와 양제를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수양제가 이제 드디어 113만 대군을 끌고 여동성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여동성이 되게 어려워졌어요. 여기를 넘어야만이 우리나라로 본토로 들어올 수 있을 거거든요. 이 당시 여동성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아니라 중국의 위치예요. 여동성에 대해서 점령하는 게 113만 가지고 여동성을 정벌하는 데 너무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중문의 별동대 30만입니다. 힘들어지자 우회합니다. 우중문의 별동대 30만이 우회해서 운하를 향해서 직접 고구려를 향해서 진격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양성을 공격하겠다고 그 군 30만이 우회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크게 이겼다 해서 살수대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엄청난 희생을 따르게 됐죠. 돌아간 인원은, 그러니까 자기 나라로 돌아간 인원은 기천명에 불과했다. 기록에 당사에가 나오죠. 기천명에 불과했다. 맥심 많아봐야 한 1,500명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기천명에 불과했다. 이런 기록이 나온 걸 봤을 때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게 수의 2차 공격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부분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살수대첩이에요.
이게 2차 침입이에요. 기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1차 침입이 있고, 그 다음에 3차 침입이 있고, 그 다음에 4차 침입, 이렇게 총 4번에 걸친 순환의 공격이 있다고요. 자, 꼭 시험에 잘 나오는 몇 차라고요? 2차. 을지문덕 나오면 무조건 2차. 말장난 틀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의 멸망. 수양제는 2차례도 공격이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냐면, 엄청나게 많은 군이 동원됐어요. 군인들이 동원됐어요. 그 다음에 군인 동원뿐만 아니라 요역의 동원이 엄청났어요. 노동에 이제 동원되는 것들이죠. 이게 뭐냐면, 그 중국의 운하를 만들어요. 네, 중국의 운하를 개통하게 되는데, 즉, 하루 1일 생활권을 만들겠다는 거야. 운하를 통해서 1일 생활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강과 강을 연결시켜야 한다고. 엄청난 인원이 들어갈 거거든. 이런 노력에 대한 부분들, 군 동원에서 엄청난 많은 희생이 따랐던 부분들, 이런 사건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승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결국 수는 이러이런 여러 상황들이 겹쳐서 수날은 정확하게 618년에 뭐라 할까요? 나라가 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4년 정도 4년쯤 지나서, 그러니까 뭐라고 다시 정리할게요. 수나라의 공격이 우리나라에 4차까지 공격하고 실패했잖아요. 실패하고 난 다음에 4년쯤 지나서 수나라가 멸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618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 또 있습니다. 사료 부분인데요. 109쪽에 사료 한번 보시죠. 을지문덕과 우중문이 보낸 편지글입니다. 자, 우중문이 30만의 별동대가 우회에서 우리나라 직접 평양성을 향해 옵니다. 이때 을지문덕이 맞상대가 되었다고요. 그 맞상대가 편지글을 보냈다는 거예요. 우중문에게. 한번 보겠습니다. 을지문덕 여수장 우중문씨. 신묘한 계책은 하늘의 이치를 궁고하였고 기묘한 계획은 땅의 이치를 통달하였구나. 전쟁에 이겨 이미 공이 높으니 족한 줄 알면 그만두면 어떠하리요. 예, 족한이란 말을 한자로 지족이란 단어를 쓰죠. 이게 별표 3개짜리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만족이란 단어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함을 알고 물러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이 정도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승리한 거다. 30만 대군과 우리 군이 대치하고 있는데, 자 봐라, 이건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 여기서 만족함을 알고 물러나는 게 어떻겠느냐. 이게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왔던 지문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건 기본이기도 해요. 을지문덕과 우중문의 편지글 중에 가장 핵심은 족한 줄 알라는 것은 우리말로 보면 만족이고 한자 원어는 지족입니다. 지족. 중요한 이유는 이게 도덕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도덕경에 나오는. 다르게 보면 도교란 얘기잖아요. 그다음 뭐야? 우리나라에 이미 도교가 유입됐음을 알 수 있다는 얘기. 왜? 을지문덕이 도교에 관련된 책을 읽었기 때문에 지족이라는 단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고구려와 당해 전쟁입니다. 고구려 당해 전쟁 보겠습니다. 여기 나올 때 꼭 나오는 게 연개소문이 나올 거예요. 연개소문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꼭 나오는 게 천리장성이 나올 거예요. 연개소문과 천리장성 나올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앞전에 일전에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연개소문은 우리가 고구려는 오부종 연맹체라는 걸 다 배웠을 거예요. 오부종 연맹체 중에 하나의 부족장이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연개소문에 부친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연개소문이 이 자리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나머지 4개의 부족장들이 반대합니다. 연개소문에 청소년기에 격한 행동을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약간 밉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왕도 반대를 했다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연개소문이 잘 알았겠죠? 그 연개소문 부족장들을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원한 짓을 많이 한 것은 참 죄송합니다. 앞으로 제가 잘하겠습니다. 일단 부족장이 돼야 되잖아요. 왜냐면 4개 부족들이 인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족장들이 이러이런 연개소문에 사과, 믿기는 어렵지만 그분에 대한 부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개소문이 결과적으로 오부족장의 하나에 해당되는 장이 됐다는 거야. 그리고 왕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 분위기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장들과 왕은 연개소문을 약간 불신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자, 천리장성이 축조되고 있었다고. 당나라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부여성에서 비사성까지 성이 축조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연개소문을 총 책임자로 내보냈다고요. 이해 가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부족장들은 연개소문을 갖다가 암살하려고 하는 어떤 모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었다는 거예요.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연개소문이 소식을 듣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공사가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이때 모든 그러니까 모든 관료들과 그다음에 부족장과 왕들을 초빙하고 군에서 얘기하는 열병식 같은 걸 진행했던 것 같아. 그리고 이때 왕을 암살해버린, 쿠데타를 해버린 거야. 이게 이제 영양왕이거든요. 일종의 요즘 말로 좀 쿠데타가 발생했다. 쿠데타를 발생하고 이제 권력을 잡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연개소문 시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리장성 부여성에서 비사성까지입니다. 이렇게 쌓는 이유는 뭐냐면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 올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우위에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다 보니 이렇게 긴 성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쟁 전개 부분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안시성 전투를 하나 봐야 되겠습니다. 645년 별표하겠습니다. 이건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안시성 전투 645년 통상으로 양만춘 장군 얘기하죠. 네. 해가 바뀌었네요. 재작년에 이제 우리 조인성 배우가 열연했던 안시성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 나시는 분들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내용도 되게 킬링 타임용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극장에 가서 보긴 했지만 그 시대의 흐름을 좀 보라는 얘기입니다. 영화를 보라는 의미는 시대의 흐름을 보고 내가 몸으로 직접 느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훨씬 더 공부하는데 편리해질 겁니다. 자, 안시성에서 양만춘으로 추정되는 장군이 안시성에서 승리하게 된 게 645년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주시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110페이지 나당동맹 보겠습니다. 나당동맹 김춘추와 관련되어 있죠. 좀 지울게요. 나당동맹에 관련된 부분. 신라와 당나라가 힘을 합쳤죠. 그 이유는 이미 소개했던 바와 같이 볼게요. 백제가 신라를 끊임없이 공격을 하죠. 백제가 신라를 끊임없이 공격한다고. 이때 신라는 더 이상 백제를 이길 만한 힘도 없고 능력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신라는 고구려를 찾아가죠. 원군을 요청하죠. 이때 핵심 인사가 연개소문입니다. 실권자죠. 왕은 보장왕이죠. 네. 이미 쿠데타를 통해서 영유왕의 조카였던 보장왕을 이미 옹립돼 있은 상태였고요. 이건 허수아비에 불과한 거예요. 연개소문이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근데 이때 신라는 김춘추가 그 핵심적인 인사였다는 거예요. 연개소문에게 원군을 요청했어요. 연개소문의 이 요청은 허락을 하려고 해요. 대신 조건부예요. 그 조건이 뭐냐면 한강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진흥왕 시기에 우리 한강 뺏어갔잖아요. 우리 땅을 갖다. 그거 내놓으라는 얘기고. 뭐 정치라고 하는 거 항상 이거 알아야하는 얘기야. 기브 앤 테이크라는 얘기거든. 기브 앤 테이크가 되지 않는 한은 불가능하거든. 근데 김춘추는 이게 안 돼 있어요. 뭔가 원군만 요청했을 뿐이지 뭘 다 줄 수 있는 건 별로 가져가지 않은 것 같아. 협상에서 약간 부재가 드러난 것 같아. 그 결과적으로 실패했어요. 그리고 김춘추는 옥에 갇히게 됐어요. 연개소문의 성격상 옥에 갇혀야 됐고요. 결과적으로 김유신의 노력으로 다시 옥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신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김유신과 김춘추는 되게 가까운 사이이기도 하고요. 이미 일을 마치고 간 사이였습니다. 김춘추와 김유신은요. 내가 3일 이상 본진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달랑
당신께서, 김유신 장군께서 군사에 대한 액션을 좀 취해달라. 전쟁에 대한 액션입니다. 실제 돌아오지 않아서 김유신 장군은 국경선에서 군사를 소집시키고 꼭 전쟁을 할 것 같은 그런 모의 훈련들을 계속 진행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보고가 됐겠죠. 누구에게? 연개소문에게. 아니, 사람 하나 잡아놨다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는 것은 별로 이롭지 못하죠. 무슨 이익이 있겠다고 사람 하나 잡아놓고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풀려졌죠. 그래서 김춘추는 다시 돌아왔고, 신라에는 실망에 빠졌지만 다시 당나라로 가서, 여기서 다시 이제 기브앤 테이크를 가지고 가는 거야. 주고받을 걸 가져가는 거야. 요구사항이 뭐냐면, 당에 가서, 당나라 황제도 김춘추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흔쾌히 받아들여요. 보통 황제국의 신하들이 가게 되면 6개월, 1년 이상 만나주지 않는 게 거의 버릇처럼 돼 있어요. 상식화 돼 있어요. 당나라에서는. 그런데 김춘추가 온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당나라는 이미 고구려 공국에 일차 실패했던 기억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김춘추를 만나서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어떤 묘책을 가지고 왔나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 묘책은 이거였습니다. 나당연합군을 통해서, 그죠? 네, 나당연합군을 통해서 주고받는 겁니다. 힘을 합쳐서 먼저 백제를 멸망시키자는 거야. 이게 백제죠. 이렇게. 당나라 수군과 신라의 육군이 이렇게 백제를 멸망시키는 방법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고구려를 공격하자는 거예요. 고구려를 공격하고 또 승리하게 된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동지방과 고구려를 누가? 당나라가 취하는 걸로 하고, 백제는 신라가 취하는 걸로 이런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김춘추와 당 황제와 외교 관계, 밀월 관계에서 나타나는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거예요. 그 결과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켰다고. 그리고 668년에 마찬가지 고구려 멸망시켰다고. 그럼 나라만 하면 되거든, 이렇게. 대동강 이남과 대동강 이북과 요동을 당이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나라는 그게 아니죠. 당나라는 욕심이 달라졌어요. 야욕이 드러나요. 가만히 보니 신라는 별로 한 거 없는 것 같아. 내가 다 한 것 같아, 당나라가. 내가 다 먹겠다는 거야. 그래서 안동 도호부를 설치하고 웅진 도독부를 설치하고 신라에 계림 도독부를 설치해요. 그리고 직접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지배에 대한 욕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해가셨죠? 이건 신라는 이걸 용서할 수 없겠죠. 그래서 신라는 백제가 멸망했을 때 백제에 대한 부흥운동을 지원합니다. 왜? 신라의 힘만 가지고는 당나라를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왜? 나당 여건을 해봤더니 쟤네들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충분히 당의 전력도 알고 당의 정보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백제 부흥운동을 통해서 힘을 좀 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당나라의 힘을 좀 빼겠다는 거예요. 상당수 백제 부흥운동군들이 잃었던 땅을 회복하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이제 내란이 발생하는 거야. 내분이 발생하게 됐다. 이거 신라가 원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고구려도 멸망하죠. 고구려 부흥운동도 시켜주는 거야.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수가 당나라와 힘을 싸우게 된다고. 일부도 뺏기도 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는 나중에 백제 부흥운동과 고구려 부흥운동이 마무리되자 결과적으로 신라는 당나라를 향해서 마지막 칼을 빼들게 됩니다. 나당 전쟁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라운드 끝났고 2라운드 이렇게 끝났다고. 이렇게 힘을 뺐다는. 그럼 신라는 몇 라운드에 접어드는 거야? 3라운드가 접어들어 당나라하고 한번 힘겨루게 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봐요. 그리고 우리가 뭐 권투 게임을 하든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UFC 게임을 하든 1라운드, 3라운드 게임이나 1라운드랑 누가 대신 들어가고 3라운드에 새로운 선수가 들어갔을 때 당연히 3라운드에 들어간 새로운 선수가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죠. 물론 보장은 안 되겠지만. 이런 작전을 펼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게 된 요인은 당나라의 전략 전술을 누구보다 잘 깨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신라. 그 다음에 또 핵심적인 게 뭐냐면 경주에서는 신병 양성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존의 병사들은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많은 경험이 많은 군사들로 경험이 축적된 병사들이 기존에 있는데도 이거 축적이 되는 거야. 신병에다가. 새로운 피가 수혈된다는 건 되게 중요하죠. 그죠? 군사훈련에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인 것들 때문에 신라의 작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당나라를 격퇴하지 않았을까.
일명 나당 전쟁입니다. 예, 되게 오랜 전쟁이긴 하지만 결국 신라가 전쟁을 승리하게 되었다. 근데 아쉬운 점은 가장 아쉬운 점이 뭐죠? 예부의 힘을 끌어들였다는 거죠. 이렇게 방해세를 끌어 삼국통일하는 것은 되게 못마땅하지. 이걸 이제 신채호 선생님이 막 비판하는 거예요. 삼국을 통일하는 예세를 끌어들여서 비판하는 건 못마땅하다고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통일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밖에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뭐냐 얘기야? 이 지역이 이제 대조영에 의해서 이제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기 시작했다. 요 시기를 갖다 우리 18세기 들어가서 조선시대 유도공이라는 사람이 발해고라는 책을 통해서 이 시대를 갖다가 정리했죠. 뭐라고? 남북국 시대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 시대를 유도공은 남북 시대더라 이렇게 칭했습니다. 전체의 흐름 잡으셨죠? 흐름 잡게 되면 흐름에 대한 부분을 잡게 되면 순서에 대한 문제를 나오면 쉽게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다시 이제 총 정리가 됐고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보시죠. 자, 백제 멸망 660년. 연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죠. 660년. 고구려 멸망 668년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이제 들어간 내용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보겠습니다. 백제 멸망 황산벌 논산입니다. 황산에 대한 단어를 좀 봐야 되겠죠. 우리 책 역사책이 2번 나올 거예요, 아마. 논산에서 신라 장군 김유신과 개백이 전쟁하죠. 백제 장군 오천의 결사대와 싸우죠. 결과적으로 김유신이 개백을 아웃시켜버리죠. 아웃시키죠. 그 다음에 황산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이건 조선시대에 한번 나오죠. 한 번 더 나오죠. 조선이라니 좀 그렇죠. 고려 말이라고 봐야 되겠죠. 좀 지울까요? 이게 이성계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성계를 얘기하다 보면 꼭 이게 조선으로 생각해가지고 여기는 지리산 운봉지역입니다. 지리산 운봉지역에서 이성계가 고려 말에 애국의 소장했던 아지발도를 화살로 쏴 죽이죠. 아지발도를 저격해서 죽이죠. 애국을 격퇴한 대표적인 사건. 우리 역사에 황산이라는 단어는 2번 나올 겁니다. 지명이 같아요. 지명이 같은데 이름은 같지만 지명에 대한 이름은 같지만 역할은 좀 달라졌습니다. 그죠? 이렇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황산벌에서 백제 개벽가서 승리하였습니다. 나당연합군에서 사비성이 함락되었습니다. 나당연합군에서 여기 당나라의 장군 알아요. 이게 소정방이에요. 소정방이 봐요. 수군을 끌고 들어와요. 수군을 끌고 이리 와서 백제의 금강하구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김유신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김유신의 역할은 뭐였을까? 굴량미입니다. 쌀이죠. 굴량미를 당나라에게 보급하는 역할이었어요. 근데 김유신과 소정방이 충돌이 일어난다고 여기서. 충돌이 일어난 이유는 늦었다는 거야. 조금 늦었다는 거야. 뭐가 늦었다는 거야? 쌀을 갖다 와주는 정해진 시간에서 늦었다는 거야. 소정방이 되게 열받아서 막 악쓰고 난린 거야. 김유신은 어떻게? 야, 건네주려고 왔어. 그런데 여기 개백이라는 자식이 와가지고 나를 길을 막았어. 여기 싸우다 보니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었지. 그러니까 김유신 장군과 소정방은 사이가 좋아질 리가 없었겠죠. 저 싸가지 없는 놈 새끼, 막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야. 나쁜 놈의 새끼. 뭐 이런, 얘기를 막 했을 거라는 얘기야. 그게 김유신과 소정방의 만남이 이때 처음 만나졌습니다. 그래서 사비성이 함락당했습니다. 그럼 사비성에 누가 있었나요? 마지막 왕이었던 의제왕이죠. 비서실장에 해당되는 예식진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예식진. 아마 이 사람 이름이에요. 아마 경호실장 좀 된 것 같아요, 요즘에. 네. 이 사람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돼서 당나라의 손에 넘겨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역사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배신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너무 잘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되게 역사 공부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네. 가까운 데가 안 보이는 기도 해요. 네. 풍운동 보겠습니다. 부여풍이 주류성을 버리고 고구려를 투항했고, 흑지상지도 당에 항복하였고, 임전을 지킨 지수신이 당에 망명하면서 실패하기도 말았습니다. 주류성 밑줄 그었습니다. 주류성. 그 다음 임전성 밑줄 그었습니다. 네. 오른쪽에 지도 한번 볼까요? 밑에 지도 볼까요? 네. 주류성 이치하고 임전성 이치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한량했던 인물들. 네. 부여풍, 그 다음 흑지상지, 그 다음 임전성을 지키던 지수신 등이 결과적으로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고구려 멸망 668년입니다.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668년. 서린기가 50만의 당군과 신라의 김무 이끈 27만 야당 야군 공격으로 평양성이 함락되었습니다. 네, 서린기 밑줄 보시고, 그 다음에 김인무 밑줄 보시고, 네, 김춘주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고구려 부흥운동, 안승의 별표를 한 3개 하겠습니다. 네, 안승을 왕으로 추대하고 누가? 건모자문, 보장왕의 서자 안승을 추대하였고, 한성, 항해도입니다. 그 다음에 오골성, 여동지방에서 여동 부흥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다음에 지도청의 분열로 실패했고, 그 다음에 신라는 안승을 회유하여 백제당인 금마저, 오늘날 익산이죠? 익산에 밑줄 그으시고 금마저 밑줄 머물게 하였고 고구려 왕으로 임명하였고, 또는 보덕국이라 합니다. 보덕국 왕으로 임명했다 밑줄 그었습니다. 보덕국 왕을 밑줄 그었습니다. 보덕국 왕으로 임명하였습니다. 누구를? 안승으로.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 유민을 당을 몰아내고자 했다. 이후 신문왕 때 안승에게 신라 간직을 주고 김시성을 하사했다. 여기는 문무왕이에요. 보덕국 왕하고 안승을 임명하면서 문무왕이고, 네, 문무왕이 아닌데 신문왕이죠. 신문왕 때 되면 안승을 신라의 진골 기인역으로 편입합니다. 진골 귀족으로 편입하게 되었다. 네. 그 다음에 이후 신문왕 때 안승에 신라 간등을 주기도 하였다. 네, 삼간등인 파진찬, 잡찬이라고도 하죠. 네. 네, 잡찬의 벼슬을 파진찬, 잡찬의 벼슬을 간직하기도 합니다. 좀 추가하자면 이때 안승매 때 있던 대문이 장군입니다. 장군 대문이 네, 반란을 일으키고 했으나 네, 다시 격퇴하기도 했다. 그 다음 밑에 나당전쟁 보겠습니다. 웅진도독부, 계림도독부, 안동도호부.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도호부는 도덕을 지휘하는 직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호부에는 이제 서린기 같은 사람들이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리산 해명복화.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이 돼요. 국어에 잘 출제되지 않지만 어려운 시험에 나오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665년입니다. 자, 당나라는요, 백제 의장의 아들인 부여융을 웅진도독으로 세워서 신라 문무왕과 지리산에서 공주에 있습니다. 지리산에서 대등한 위치에서 하치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는 백제의 명백을 유지시켜 신라를 압박하고 당의 한반도 지배 계약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당의 목적이 지리산 해명이었습니다. 나당 전쟁의 배경 설명드렸고, 이때 이제 소부리도 설치됐다는 거 하나 보겠습니다. 신라가 백제 땅을 차지하고 사비성을 함락시키고 소부리주를 갖다가 설치하여 지배권을 장악하였습니다. 소부리주 밑줄 그었습니다.
백제 소브리즈를 설치하였다. 오늘날에 사비지역. 네. 그 다음에 천성전투, 그 다음에 매소성전투, 그 다음에 기벌포전투. 자, RL 전투 꼭 있죠, 지금. 매소성전투, 그 다음에 기벌포전투. 이게 이제 신라의 마지막 전쟁이라 보시면 되겠죠. 경기도 연천입니다. 경기도 연천에서 당 기병 20만을 갖다가 몰살시켜버리죠. 엄청난 거죠, 이게. 그 다음에 기벌포에서 당나라 수군이죠. 네, 당 수군 완전히 다 7회에서 8회 정도 전투를 펼쳐서 완전히 수장시켜버렸습니다. 약간씩 좀 다르긴 합니다. 어떤 경우는 몇십 회 얘기한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7, 8회 얘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고요. 당 수군을 완전히 격파시켰다. 이 결과, 신라는 당을 갖다 완전히 격퇴하고 몰아냈다. 격퇴하게 됐다. 그 결과, 신라의 통일이 이루어졌다. 통일 이룬 사람은 누군가요? 네. 문무왕이죠. 네. 통일을 완성하신 분은 문무왕입니다. 네. 김춘추의 아들이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이 삼국 통일까지 과정을 쭉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흐름을 좀 잡아달라는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좀 넘겨볼까요? 좀 넘겨보겠습니다. 그 117페이지를 가야 되는데요. 네. 여기 잠시 쉬어가야 할 것 같은데 쉬지 않으면 계속 연결돼서 수업이 끊기질 것 같아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겠습니다. 네.